청소년 상담사 너무 쉬운 자격증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시험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사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제일 쉬운 시험이었어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실제로 2021년 청상사의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보시면은 학교 현장에서 하는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3번은 학생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집단을 운영한다. 보세요. 학교 현장에서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가벼운 상담인데 학생의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치료까지 한다?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 되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입니다. 정말 쉬워요. 이 문제만 제대로 읽으면은 밑에 답이 대놓고 나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말장난 같은 시험입니다. 이렇게 쉬운 이유는 아마 1급을 먼저 맞는 다음에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2급, 3급을 만들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쉬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강의 아예 안 들었고요. 이론서도 없이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뭘 해야 하는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는가? 1번, 기출문제집을 삽니다. 자격증 시험은 원래 책이 2권이 필요해요. 이론서하고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사는 너무 쉬워가지고 기출만 있어도 60점 넘는 거는 가능해요. 기출문제집에는 해설도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론도 다 적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모르는 거는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론서는 사시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사회복지나 심리학 쪽 전공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집에는 이론서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 1급 이론서로도 청소년 상담사 이론을 충분히 커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집을 사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나중에 가서 이론서를 구매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2번, 기출문제집을 풉니다. 아까 푼 문제처럼 청소년 상담사는 비교적 쉬워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런데 쉬운 문제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감이 생겨요. 말장난처럼 꼬운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몇 번 풀면은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합격,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청소년 상담사 시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6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2교시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요. 제일 쉬운 과목이 2과목의 집단 상담의 기초입니다. 아까 그 쉬운 문제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심리 측정 및 평가, 이거는 뭐 통계나 아니면 공식 같은 거, 그런 거 나와가지고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과목이 2개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2개 중에서 무엇을 응시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즉 선택 과목이죠. 큰 사정이 없으시면은 청소년 이해론을 고르세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응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청소년 이해론만 다루는 게 많습니다. 수련활동론은 아예 기재도 안 돼 있는 문제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청소년 이해론을 고르시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6과목이나 되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과목들은 다 서로 통하는 과목이에요. 겹치는 내용이 많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상담 이론, 정말 광범위하죠. 이 상담 이론 속에 심리 측정도 포함되어 있고 집단 상담도 포함되어 있고 발달 심리도 포함되어 있고 다 상담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다 상담 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겹친다는 소리죠. 그리고 더 들어가가지고 발달 심리, 발달에 관한 내용이네요. 어린이에서 노인까지의 발달, 그거를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 청소년 이해론이 있네요. 이거는 여기 사이에 껴있는 거잖아요. 발달 심리 안에 청소년 이해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서로 겹치는 내용입니다. 즉 6과목이 많아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같은 시험에서 여기 나왔던 내용이 또 저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2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과목이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합격하는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볼게요. 우리는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쉬운 과목이 있고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집단 상담에서 80점을 맞고 어려운 심직 측정에서 45점 정도를 맞는 겁니다. 40점 밑으로는 꽈락이기 때문에 불합격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쉬운 과목에서 고득점, 어려운 과목에서 꽈락만 면하기, 이런 식으로 평균 60점을 맞추시면 되세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과목이 6개인데 한 과목당 문제가 25문제씩이에요. 즉
6개니까 총 150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오지선다예요. 객관식 시험인데 보기가 5개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문제당 4점씩이네요. 여기서 전략이 생기는데 이 엄청 어려운 심리 측정 및 평가를 한번 볼게요. 25문제에서 정말 쉬운 내용으로 7문제는 나옵니다. 이 7문제는 정말 기초예요, 기초. 맞추라고 준 문제. 근데 7문제를 우리가 다 맞췄다고 해봐요. 그러면 4점씩이니까 7, 4, 28점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안 푼 72점. 72점은 한 줄로 찍어요. 그럼 5분의 1 확률로 해가지고 14점은 맞습니다. 28 더하기 14, 그러면 42점이네요. 꽈락은 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꽈락만 면하고 다른 쉬운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추면은 평균 60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을 때 42점을 맞는다는 소리지,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평균 60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해라.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세상에서 18번째로 큰 도시가 뭐예요? 모르죠?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도 이 문제는 못 맞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거기에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감히 찍고 다른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게 150문제면은 1분당 하나씩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촉박해 보이지만은 저처럼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시면은 오히려 다 풀어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저도 3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게 시간을 더 빠르게 하고 점수를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속어법을 써라. 청상사는 오지선다예요. 찍어서 맞출 확률이 낮습니다. 이럴 때는 속어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속어법은 오답을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세요. 상남자의 웃음소리. 모르겠죠? 근데 여기 호호가 있네요? 상남자가 호호하면서 웃을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지웁니다. 그러면은 찍어서 맞출 확률이 20%에서 25%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정말 큰 거예요. 150문제 중에서 30문제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지워도 이게 마일리지 쌓이듯이 나중에는 큰 점수로 돌아옵니다. 그게 수십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점수를 한 5점 정도는 크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합격하겠죠? 이런 식으로 속어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면접을 봐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그 다음에 면접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연수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증이 나옵니다. 꽤 길죠, 기간이. 그럼 이제 면접에서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면접 시험은 기관에서 집합을 합니다. 다 같이 기관에 모인 후에 2인 1조로 짝을 이뤄요. 그리고 어떤 상담 사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점수를 주죠.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만 하면 합격을 합니다. 이 강사들은 이걸로 막 겁을 줘요. 요즘에는 깐깐하게 봐가지고 여러분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데, 그건 솔직히 기출문제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고요. 그냥 몇 개만 연습해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면접 기출책 샀습니다. 근데 큰 도움은 안 됐어요. 그냥 여러분 그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기출 사례를 찾아보신 다음에 몇 개만 공부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제가 면접 대답 합격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 공식대로만 대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인데 제가 실제 면접 시험 볼 때 했던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이 가출하겠다고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이걸 이 공식대로 대답하면은 일단 첫 번째, 상담자의 용기를 칭찬해요. 그래, 나한테 가출하겠다고 알려줘서 그 용기가 고맙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의 정확한 파악. 얘가 학교 폭력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가출하겠다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화를 내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다. 모든 상담에서 사용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 분석과 구분. 이게 심각한 일인지 아니면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청소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과 구분을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감당이 안 될 때는 적절한 기간을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모든 상담에서 다 통용되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대로 그냥 정석대로만 답변을 하시면은 어떤 사례가 오든 충분히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고 합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은 하셨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문제인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합격률을 조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꽤 쉬운 시험이다. 면접까지 합격하고 나면 연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돈도 30만 원 넘게 줘야 되고
평일 포함 일주일 정도 연수를 받아야 돼요. 하루 6시간씩. 그래서 저는 평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수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자격증이 아직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결국 필기 면접 합격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쪽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필기 면접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드리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쉬운 문제 있죠? 이것만 모아가지고 풀어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장난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쉬운 문제만 모아가지고 풀어보셔야지 감이 빨리 잡힙니다. 훨씬 빨리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냥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제 채널이 심사자 채널인데 제 채널에 청상사 기출 해설 강의라고 제가 직접 해설하는 강의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엄청나게 쉬운 문제들, 그게 한 14문제 정도 되는데 각 시험마다 있던 그 쉬운 문제들을 그것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이거 들으시면은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해도 푸는 청상사. 얼마나 쉽길래 제가 공부 안 해도 푸는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을 써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감 잡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 말장난 같은 문제만 모아놔가지고 해설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찍은 건데 꽤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도 정말 쉽게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거 몇 번 보시기만 해도 와, 이렇게 쉽게 푸는 거구나 하고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 더보기나 댓글을 눌러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역대 시험 문제나 정답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제 강의도 한 번씩 봐주세요. 감사합니다.